손흥민 선수가 이달의 선수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치면서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바뀔 거라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매우 의미가 있는 수상이 아닐까 싶고요. 손흥민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9월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올라가 있죠. 토트넘이 9월에 4경기에서 3승 1무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손흥민 선수가 4경기에서 6골을 넣었어요. 경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벌리, 셰필드 유나이티드, 아스날, 리버풀 이 4경기를 치렀는데 손흥민 선수가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리전은 해트트릭,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는 2골,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1골을 넣었어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기록 자체가 매우 좋을 뿐더러 토트넘이 상대했던 팀들이 벌리와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리고 아스날과 리버풀이잖아요. 특히나 아스날과 리버풀 이 2경기가 빅매치였는데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토트넘이 아스날과의 무승부 그리고 리버풀전에서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9월 이달의 선수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와 함께 알바레스, 보엔, 네투, 살라, 트리피어 그리고 와킨스까지 총 7명의 선수가 후보에 올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보통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개인의 기록 혹은 팀의 성적 이 2가지를 보통 고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바레스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3승 1패 토트넘보다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고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도 손흥민 선수보다는 좋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엔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에서 4경기에서 3골을 넣었지만 팀이 2승 2패이기 때문에 보엔 또한 손흥민 선수보다 상대적으로 이달의 선수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라가 토트넘과의 경기 이전에는 프리미어리그 1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었어서 만약에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면 손흥민 선수와 이달의 선수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을 텐데 살라의 어시스트가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라가 결국에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보통 이달의 선수를 두고 경쟁이 붙으면 소속팀 간의 성적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겼기 때문에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매우 유력한 확률로 9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은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세리에, 분데스리가, 라리가 다 마찬가지인데 EA 스포츠랑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EA 스포츠는 과거에는 피파였죠. 현재는 FC24에 카드를 새롭게 발표를 합니다. 이달의 선수상 카드를 발표하는데 보통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달의 선수상 카드가 유출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손흥민 선수의 카드가 유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세리에A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할 때도 김민재의 이달의 선수상 카드가 먼저 유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카드까지 유출된 상태라면 손흥민 선수가 아마 유력하게 수상을 할 것 같고 수상 시기는 지난달에 9월 15일에 메디슨이 수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A매치 기간 중에 수상이 오피셜이 날 것 같고 아마 지난달 기준으로 하면 10월 15일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을 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수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이달의 선수상을 3번 수상했는데 이 3번의 수상을 기록하는 동안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9월달에 공교롭게도 9월달에 첫 번째 경기가 벌리전이었는데 이 벌리전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던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아스날, 리버풀 이 4경기 동안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9번 공격수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손흥민 선수가 9번 자리에서 새로운 역할에서 이달의 선수를 수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 9번 역할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케인이라던가 벤제마, 레반도프스키, 홀란드 등등 이런 9번 공격수와는 달리 손흥민 선수는 제공권이라던가 아니면 상대 수비를 등지고 버티는 능력 혹은 박스 안으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펼치면서 골대 안으로 우겨 넣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장점인 선수가 아니죠.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측면에서
컷백이 들어올 때 이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하는 이러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9번 공격수와는 일단 결이 매우 다른 선수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매우 큰 변화를 주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는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9번 공격수로 커리어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이제는 9번 공격수로 본인의 역할을 바꾼 다음에 바뀐 역할에서도 여전히 월드 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가 9번 역할을 통해서 본인의 다재다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고,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났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오면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내려오고 올라가는 역할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공간이 발생하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돌아뛰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대 수비 공간을 지능적인 오프 더블 플레이로 파괴하는 그러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다재다능함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스타일의 9번을 새롭게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의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 자체가 아마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네 번째 수상을 하는 건데, 네 번째 수상을 하면 앙리, 살라, 시어러, 베르캄프, 램파드, 스콜스, 바디,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선수들과 수상 횟수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앞에는 반페르시, 루니, 제라드, 호날두, 케인, 아구에로만 남게 돼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이달의 선수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번 시즌에 토트넘의 전술이 성공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측면에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앞으로 이러한 스타일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치면서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바뀔 거라는 점에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7번째로 이달의 선수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선수가 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이번 수상은 매우 의미가 있는 수상이 아닐까 싶고요. 조만간 손흥민 선수가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더 깊게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지금 유럽 전체에서도 매우 화제가 될 만큼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인 가치가 빛나고 있는 시즌이다,